대부분의 학생들이 관련 있어 보이는 세특들에만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챙기면은 대부분의 좀 평범한 경쟁자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리베라스 컨설팅 대표 배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리베라스 컨설턴트 분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리베라 입시 컨설팅에서 상경계열과 미디어 계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제이든 컨설턴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너무나 특별하게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컨설턴트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아마 오늘 이 영상은 스카이나 특성화 같은 세상이권, 상경계열이나 이제 문과 전체 계열에서 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컨텐츠가 되기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늘 컨설턴트님께서 좀 과거에 입시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이든 컨설턴트님의 생기부를 다 해체해가지고 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일단 먼저 저희 컨설턴트님께서 과거에 이제 입시를 준비하실 적에 어떤 식으로 좀 생기부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대학에 합격하게 되셨는지 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1학년 때부터 경제학으로 진로를 확정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때에는 경제학이라는 진로에서 어떤 구체적인 분야를 깊게 탐구하려고 하기보다는 경제학이라는 분야를 폭넓게 살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2학년 때부터는 자유동아리 활동과 독서활동 등으로 경제학의 여러 분야 중 하나의 구체적인 진로를 탐구하고자 노력했으며 3학년 때 자유동아리와 독서활동 그리고 교과목 세특 등으로 제 구체적인 진로를 마무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사실상 이제 이 콘텐츠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께서는 이 컨설턴트님의 실제 세특이 좀 어땠는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신 2, 3학년의 세특의 연계가 어떻게 됐으며 그리고 또 어떤 탐구를 위주로 좀 중점으로 해서 생기부를 채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님 그러면 어떤 세특부터 같이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제 1학년 교과목 세특보다는 2학년 자유동아리 기재 내용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학년 자유동아리 기재 내용을 보시면 특히 신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의 대립을 폭넓게 살펴보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을 적게 된 계기는 제가 당시 경제 기사에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기사를 읽다 보니 정부가 다양한 경제 정책을 이렇게 시행하였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었고 그때부터 제가 정부의 경제 정책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학술적으로 살펴볼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제 정책과 또는 정부는 민간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는 양측의 입장이 대립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술적으로 좀 더 깊게 살펴보았을 때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라는 키워드로 큰 정부는 수정자본주의라는 키워드로 연결되게 되었고 저는 이러한 사상적 대립을 2학년 자유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 최저임금제, 부동산 규제, 암호화폐 등의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요약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경제학 개념 중에 신자유주의랑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있는데 요 사이가 이제 약간 대립하는 양상이었고 그래서 요 두 개의 쟁점을 가지고 이제 국내에 있는 최저임금이라던가 부동산 규제라던가 이런 다양한 테마로 좀 탐구를 하셨다는 이렇게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탐구를 또 이제 국내 문제를 넘어서 또 다른 문제로 이제 또 확장해서 연구를 하신 세특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세특은 어떤 학년에 어떤 세특일까요? 네. 제 2학년 자유동아리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활동은 사실 3학년 자유동아리 활동입니다. 3학년 자유동아리 활동과 2학년 자유동아리 활동의 공통점은 두 활동 모두 신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의 대립을 주제로 다루었다는 데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꼽자면 제 2학년 자유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두 사상적인 대립을 국내 파트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토대로 살펴보았다면 3학년 자유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세계화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국제 파트로 논의를 확장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3학년 자유동아리 기재 내용을 살펴보시면 경제학은 세계화를 보는 관점,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차이로 다양한 해결책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제가 2학년 자유동아리에서 다루었던 그 사상적 대립을 국제 파트로 확장했다는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면은 뭐 그냥 뭐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그냥 공부하고 뭐 조사하는 것에 그치는데, 이제 저희 컨스턴트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미리 이제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국내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세계적인 문제들을 좀 다루면서 이렇게 확장한 모습까지 볼 수 있었네요. 역시 이런 지점들이 또 서울대에 바로 합격하실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주 놀라운 게 여기서 이제 이 탐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또 다음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같이 가면 될까요? 네, 다른 여러 가지 교과목 세특 같은 경우에도 제2학년, 3학년 자유동아리 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한 가지 과목 세특을 꼽으라면 저는 사회문화 과목을 꼽을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 과목 세특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진화론 및 근대화론을 비판하고 순환론과 종속 이론의 이론적, 현실적 입장을 지지하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진화론 및 근대화론은 앞서 말씀드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순환론과 종속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제가 2학년 자유동아리와 3학년 자유동아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던 내용을 3학년 때 배웠던 사회문화라는 교과목 내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경제학을 이제 잘 보지만 컨스턴트님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2학년 때는 신자유주의와 이제 수정 자본주의를 가지고 국내 문제를 대립한 걸 좀 분석을 하셨고, 3학년 때는 이제 자유동아리에서 그걸 세계적인 문제로 세계화 테마로 해서 공부를 또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에서는 이제 진화론과 근대화론이 신자유주의에 속하고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순환론과 종속 이론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학습을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이 세 가지 세택을 주제로 해서 이 벌써 융합되고 좀 연계되는 탐구력이 되게 잘 돋보이는 이제 생기부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이제 또 고전 교과목 세특도 되게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특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3학년 고전 세특 기재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을 제가 언급하게 된 이유는 당시 경제 기사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았을 때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이슈로 새롭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사에 언급되었던 공유경제 기업들에는 우버, 타다 등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우버, 타다 등의 공유경제 기업들에 대해서 경제 기사들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 등이 공유경제 기업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공유경제 기업들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깊게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을 언급하면서 3학년 고전 세특에서 관련된 활동을 하고자 노력했었는데요. 이때 제가 다루었던 내용은 공유경제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저는 집중해 보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시했던 단점은 개인이 공유경제 기업을 통해서 개인 소유의 물건을 가지기보다는 개인 소유의 물건을 포기하고 그 소유권을 공유경제 기업에 양도한 다음 그 공유경제 기업으로부터 소유권을 빌려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여기 고전 3학년 세특에 적혀 있는 것처럼 소유 권리의 재산화 그리고 상품화가 계속되어 개인이 네트워크 시장에 종속될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나아갔었는데요. 개인이 네트워크의 시장에 종속될 것이다 라는 표현은 공유경제의 심각한 단점 중 하나인데,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결국에 공유경제 기업으로부터 소유 권리를 소비하게 되는 개인은 결국에는 자신의 소유권을 가진 물건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공유경제 기업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언급했던 세특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공유경제 기업들을 살펴보면 물론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넷플릭스 등의 구독경제 사회에서
개인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의 요금제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당시 제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세팅 내용이 맞아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요즘에 뭔가 해산물 구독이라든지 또는 주류 구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구독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살펴본다면 오히려 이런 예측들이 어떤 면에서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 3학년 고전 세특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이러한 구독 경제나 공유 경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 내지는 핫한 기업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그런 점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마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으로서 큰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당시 이제 컨설턴트님께서 이제 고등학생 몇 년 전이죠. 고등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본인이 이제 그동안 탐구했던 이제 본인만의 베이스라든가 본인만의 철학을 통해 이제 구독 경제라는 이제 미래에 대한 본인 소신을 밝혔다는 점이 이제 되게 우수한 탐구 영역이나 좀 진로 좀 전공 적합의 좀 측면에서 되게 높은 평가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컨설턴트님의 실제 생기부를 이렇게 파헤쳐 보면서 어떤 탐구를 진행했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이든 컨설턴트님께서 실제로 저희 리베라 수강생들한테 좀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좀 탐구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계신지 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생기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1학년 때부터 전공을 경제학으로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때부터 전공을 경제학으로 확정했던 이유는 제가 경제학에 정말 관심이 많았고 또한 경제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로를 탐구하는 데 정말 많은 재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학술적인 활동은 결국 공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느껴봤을 때는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과 꺼려함을 느낀다는 점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학생들이 이런 학술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심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재미있게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점을 정말 고심하고 고심해서 수업을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 컨설팅 진행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이제 처음에 뭐 특정 학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되게 어두운 밤에 이제 안개 낀 바다에서 이제 혼자 항해를 하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죠. 위험하고.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의 좀 동기도 같이 챙겨주시면서 실제로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컨설턴트 분이 계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항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목적지도 확실히 알게 되고 좀 그 과정에서도 본인이 좀 아는 즐거움도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좀 생기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생기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과 진로 관련해서 구체적인 활동들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게 느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공과 진로에 대한 과목 세특을 작성하실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과 진로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세특들에만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공과 진로와 관련 있는 과목 세특 같은 경우에도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은미체 같은 과목이라든지 내지는 경제학을 만약에 전공하고 싶다고 가정하였을 때 국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과학 과목 세특이라든지 이런 과목들 세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과목 세특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살펴보시면 본인의 진로와 엮을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또 가지고 있었냐면은 미술, 특히 예술의 분야에서 인문예술 그리고 인문, 철학, 경제학과 관련해서 엮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례로 어떤 작가님이 계시냐면은 그 작가님의 그림을 살펴보면 제주도의 생태학 내지는 제주도의 환경 파괴, 예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실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은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시는 작가님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제주도의 생태 내지는 어떤 역사, 그리고 그 역사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 친환경에 대한 주제로 엮어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그림에 나타난 표현 방법들이 본인의 어떤 전공, 진로에서의
다른 활동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얼핏 보면 진로와 관련 없어 보이는 그런 과목들의 세특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꼭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상 모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되게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전공이랑 좀 연관되어 있는 세팅만 좀 챙기려는 학생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챙기면은 대부분의 좀 평범한 경쟁자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전공과 좀 관련 없어 보이는 과목이더라도 좀 열심히 챙겨주셔야 되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특별한 이제 무언가가 좀 탐구 주제라던가 그런 게 생긴다면은 이제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뭐 JD 컨설턴트 팀한테 궁금한 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저희 리베라이즈 컨설팅에 좀 궁금하신 점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음 컨설턴트 모실 때 또 참고해서 이렇게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